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이죠. 그래도 통치구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매일 헌법 가셔야죠. 쉬는 날이라서 쉬고, 그 다음에 일하는 날이라서 일하고, 그럼 언제 남들보다 앞섭니까? 우리 매일매일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통치구조 집중해 봅시다. 자, 오늘도 일요일. 이제 다음 주는 5월로 넘어갑니다. 어찌됐든 요번 주를 아주 알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실력에 도움이 되는 매일 헌법 가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23년도 하반기 비상계획관 문제, 이제 거의 비상계획관 하반기 문제는 다 다룬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조금씩 여러분 문제로 다가갈게요. 뭐 상반기도 하고, 뭐 또 어려운 문제 있거나 또는 최근 문제 나오면 오늘 5월 8일이죠. 여러분 상반기에 비상계획관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럼 바로 제가 또 바로 해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하나 광고 좀 할까요? 자, 25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 요번에 또 사회적인 이슈, 유류분! 이거 과거에, 자, 최근까지도 헌법재판소 유류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했는데 드디어 판례 변경이 생겼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헌법 불합치 결정과 위헌 결정이 함께 섞여 있는데 누구는 위헌이고 누구는 헌법 불합치인지 이거 바꿔서 충분히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합헌인 판례까지 섞어가지고 내면 진짜 힘들 거예요. 합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바로 나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헌법재판소 4월 25일 자, 제가 바로 여러분한테 정리해갖고 바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 자, 4월 달 헌법재판소 결정내 갑니다. 자, 미리 광고 드렸으니까요.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문제 해봐야죠. 통치구조편 사법부 종류와 자, 그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 목차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뭐 어제부터 했는데 어제는 그걸 설명을 빼먹었더라고요. 죄송해요. 어제는 권한쟁의잖아요. 자, 통치구조에서도 헌법재판소 편에서 권한쟁의 파트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헌법규제에서 제일 뒤에 있어요. 네, 어저께는 권한쟁의였고요. 오늘은 사법부 편이에요. 여러분 사법부가 몇 조에서 몇 조예요?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법부 편은 헌법 101조부터 110조에 들어있고요. 특히 이게 비상계획관이나 또는 법원직 하시는 분들은 이 110조 요거 군사법원 근거로서 요게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자, 요거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시고요. 조문이 하나하나 다 보면 그렇게 많이 있는 조문은 아니에요. 달서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10개밖에? 많이 크나요? 자, 101조에는 사법권이라는 사법권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판단 권한. 이거는 사법권이라고 하죠. 이거는 어디 있다? 법원에 있다. 그래갖고 한정위원, 한정합헌,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해석을 할 때 이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을 하는 순간 요 법원에 있는 사법권, 법률의 해석 적용, 여기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권한을 사법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법권은 법원의 권한이니까 헌법재판소 권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자꾸 한정위원, 한정합헌을 하니까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그래서 101조고요. 그 다음에 102조, 103조, 특히 103조에 보면 자,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요럴 때 103조, 양심 재판 이렇게 돼 있죠. 이 양심은 요 양심이 주관적, 윤리적, 노 사회적, 직업적 양심을 얘기해요. 자, 사람들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에 지금 보편 타당한 논리 그런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직업적이에요. 법률을 적용 해석하는 직업에 관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관적인 윤리적 이건 아니에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건 한데요. 그게 사심이라고 얘기하죠. 사심이 재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법률에 따른 재판, 양심에 따른 재판. 법률에 따른 양심적 재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103조. 그러면 양심적 재판을 하는 걸 우리는 물적 독립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물적 독립을 해서 법률에 따른 양심 재판이니까 법률에 따른 자, 양심적 재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양심적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외세 또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력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신분이 불안해져요. 자신의 임기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재판할 적에 항상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물적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적 독립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적 독립 그러면 105조, 106조 이렇게 나오셔야죠. 자, 그러면 나머지 102조, 104조 이건 뭐냐고요? 법원, 대법원. 우리나라에서 법원은 대법원, 그 다음에 법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헌법에 어디에도요 고등법원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면 될까요? 법원조직법 이런 데 가야죠. 법원조직법에 보면 법원의 종류가 6가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대, 고,
지방, 고등, 대법원. 그 다음에 여기 군사법원? 에이, 이건 법원조직법상 법원이 아니라 헌법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회생법원, 가사법원, 가정법원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원, 특허법원.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우리는 특수한 법원. 그래서 모두 자 4개, 3개 합쳐서 7가지, 6개가 아니죠. 죄송해요. 7가지의 법원의 종류를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법원조직법이고, 법원조직법에 우리나라에서요, 여기 보면 대법원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판사 이렇게 되는데, 대법원장, 대법관, 이게 41조. 법원조직법 똑같아요. 법원조직법 41조, 42조. 요게 구성이 됐는데, 요게 이제 요건이 있는데, 이분 되려면요, 20년 이상 법적 경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 경력에 45세 이상자여야 돼요. 아니, 20년 이상 법적 경력을 가지려면 판사 생활을 20년 이상 하셔야 되는데 나이가 호찬하죠. 그래서 45세 이상자야 돼요. 여러분, 요거하고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요, 15년 이상 법적 경력과 그 다음에 40세예요. 딱 5년씩 빠져요. 일반 판사는요, 10년 이상 법적 경력을 요구하지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요게 법원조직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이렇게 법원조직법하고 헌법조문 낱낱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6조까지 보고, 이건 이제 다 인적 독립을 위해서 당근파, 강력한 신분보장. 자, 아무래도 신분보장을 해줘. 여러분, 헌법에 나 있는 건 대통령 임기,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 나이만 있지, 헌법에는 자격 나이 없어요. 나머지 없어요. 대통령만 있어요. 그것도 포인트. 그다음에 107조 아시죠? 107조? 아, 이거 칸이 다쳤어. 이제 조금, 조금 이제 칠판을 달리 쓸게요. 자, 일단은 107조 볼게요. 107조. 자, 여러분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요거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가서 판단하고, 헌재가. 법규명령 이하 처분 등은, 명령 등은 요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3항이 뭐냐면, 행정심판을 뭐 하기 전에,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소송 전에 요걸 전심 절차로, 전심으로, 임의적 전심이 원칙이고, 임의가 원칙이며, 필수적 전치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선택사안은 아니에요. 임의적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행정심판이 최종심이거나 또는 필요적 전심 절차라면 반드시 엄격하게, 조금 더 엄격히, 하지만 이게 종심 절차가 아니고요, 소송 전심 절차로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엄격히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선택사안은 아니에요. 적용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8조는 108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요거는요, 대법원 규칙 제정권이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려면 뭐가 있냐면, 대법원 안에 뭐가 있냐면, 요런 거 있어요. 대법관 회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3인의 부라고 해서 여기서 뭐 하냐면 전문 재판을 하시고요. 이거 재판하는 곳이에요. 요건 심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재판 하시고요. 다만 3인의 부에서 안 하는 건 전원합의체,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하시는데요.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을 하시는데요. 이 전원합의체에서는요, 가부동수일 때 이걸 갖고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내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가부동수 대법원장은 캐스팅 보트권이라고 하죠. 없어요. 하지만 여기 대법관 회의는요, 대법관 회의에서 뭐 합니까? 행정 심판을 하거나, 또는 요거 대법관 회의 행정 심판을 하거나, 요거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죄송해요. 이게 대법관 회의에서는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또는 행정사무를 담당하거든요. 행정. 그러면 행정과 대법관회에서는 대법원 규칙 같은 걸 정해야 되는데, 이럴 때 가부동수가 나오면 결정권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럴 땐 캐스팅 보트권을 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전문재판을 하는 3인의 부에서 할 수 없는 것만 전원재판부에서 하는 거지, 전원재판부가 모든 재판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 하냐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왔어요. 자, 3인의 부에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법규명령이, 아까 여기 있죠? 이 법규명령이 법원에서, 여기 대법원이 최종심인데, 법원에서 판단을 했더니 이거 법률에 반하는 것 같아요. 법률에 반하는 건 부에서 하면 안 되고요, 반하는 건 전원재판부. 만약에 법률에 반하지 않는 건 3인의 부에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판례 변경 있죠?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할 때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합니다. 몇 개 안 돼요. 전원합의체에서 모든 재판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자, 판례 변경. 그 다음에 법규명령이 법률에 반할 때,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판단은 전원합의체에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107조, 108조까지 했는데, 선생님 109조도 해주시나요? 네, 해드릴게요. 해드려야죠, 당연히. 자, 109조.
109조는 뭐냐고요? 법원의 심리와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함이 원칙이나 단 그러면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심리만큼은 그러니까 세 가지 사유가 있죠.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할 때 이럴 경우에는 심리만큼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뭐하고 또 비교해서 국회 편에 50조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 그럴 때 국회 회의는 공개하는데 비공개, 옛날에 정보위원회 비공개였었는데 이제는 안 돼요. 정보위원회도 공개 사유로 바뀌었잖아요. 빨래변경. 그래서 공개하는데 다만 거기서 뭐라고 되냐면 50조에는 국회는 공개가 원칙이다. 이거 비교해보세요. 국회 공개가 원칙인데 다만 비공개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의 비공개. 근데 요 의결로 비공개할 때는 사유의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장의 비공개할 때는 여기는 오로지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맨날 섞잖아요. 여기는 선량한 풍속인데 여기는 국가안전보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장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과 선량한 풍속 이름은 틀리는 거지. 맨날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봤는데 101조부터 역사적으로 쭉 흘러와서 아니 다 봤네. 109조, 110조 아이고 우리 군사법원 이거까지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 조문은 기본이고 내용까지 꺼뜨려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길었죠? 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법부 맨날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조문 정리해갖고 거기에 딸린 판례까지 하시면 정말 여러분 짱이에요. 바로 들어갈게요. 옳은 것은 자, 군형법 1조 3항부터 1항까지 규정된 사람 그 신분 취득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나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군대 오기 전에 범죄라도 이때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군형법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건데 우리 행위시법이잖아요. 군대 오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건 당연히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죠. 군사법원은 오면 안 되죠. 하지만 전시사변의 국가 비상사태는 그러하지 않다. 이건 조문 문제고요. 맞는 지문이에요. 1번이 정답이었어요. 2번 대법관의 말씀드렸죠. 대법관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이 있어요. 전원재판부가 결정권이 없다니까요. 자, 대법관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 그 의장이 되는데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오케이. 근데 가부동수 케이스팅 복투권 있다. 부결된 걸로 본다가 아니라 있다니까. 결정한다니까. 자, 3번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하며 107조 3화. 자, 행정심판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 준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고 준용한다. 이런 거네요. 조문 문제잖아요. 4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0년 이상 노노노노 20년 몇 세? 45세 40세 노노노노 45세 이상자. 이거 법원주의법 41조에 써있다니까요. 성별, 연령, 법적 경력 종류, 기간, 전문 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 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 적극 반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이구 이거 틀렸네요. 여러분, 자 이제 문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만 정리하시면 돼요. 사법부편. 법원조직법권 조금만. 법원조직법 많지 않아요. 조문이 다 해서 한 60조문밖에 안 돼요. 그냥 쭉 한번 100조문은 안 돼요.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게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나오는 조문이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사법부편 한 번에 좀 쭉 해갖고 개괄적으로나 정리를 해봤어요.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얻어가는 게 많아요. 그게 매일헌법의 특징 아닙니까? 자, 그럼 월요일부터는 또 다 똑같이 헌법의 총론과 기본권으로 또 여러분에게 쭉 가고요. 자, 광고 영상 아시죠? 뭐 쿠키 영상인데 도움이 되나요? 부담이 되나요? 그래도 공부 한 달에 한 번씩 해놓으면 나중에 밀리는 공부처럼 안 해도 돼요. 자, 4월 25일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내 꼭 봐주세요.